안녕하세요. 그림책 스토리텔링 활용법 짤강의 스토리 그레니입니다. 짧지만 유익하게 그리고 쉽게 그림책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이론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림책 스토리텔링 우리가 아동학습자에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쓰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책 스토리텔링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림책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께서는요, 아동 영어 교육에서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의미는 다방면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영어너스 어린이들, 아동 영어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정의,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일까요? 아동 영어 교육에서 스토리텔링, 다른 곳에서의 스토리텔링, 우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실 상황에서, 아동 영어 교육 상황에서는요, 교사가 이야기책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해서 이야기해주듯 말하는 활동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동화 구연이라고 하죠.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워서 하는 것만 스토리텔링일까요?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는요, 그림과 글로 표현된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read aloud 하다가요, shared reading 하고 echo reading, choral reading 이런 리딩 기법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그림책을 읽어준다 하더라도요, reading이라기보다는요, telling, 말하듯이 해줘요. 말하듯이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요,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정이입이 돼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제공해 주면서요,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요, 동영상은 좀 이렇게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보게 돼요. 영상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그림책 스토리텔링은요, 그림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 시간 동안 그 갭을요, 아이들이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림책을 이용해서요, 영어 교육에서는요, 4가지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돕습니다. 4가지 기능 무엇인가요?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연스럽게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습득, 학습,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크라센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고요. 오실 때마다 저도 챙겨서 강의를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자, 학습, 습득, 학습 가설입니다.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입니다. 자, 여기서 hypothesis를 썼습니다. 이거는 가설이에요. 이론이 아니고요. 어떠한 실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가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은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습득은 무엇이고 학습은 무엇일까요? 습득은요, 바로 모국어 상황을 말해요. acquisition, 모국어 같이 자연스러운 부분을 말하죠.
영어로 보았을 때는요,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을 습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운 친구들은요, 어렵지 않게 무언가 만들어내고 아웃풋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는요, 무의식적인 활동이에요. subconscious. 내가 지금 배운다 라기보다는요, 쑥쑥쑥쑥쑥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이지가 않고 암시적으로 implicit, 자기도 모르게 암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동기유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어 입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언어 노출에 충분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습득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럼 반면에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요, 외국어 학습 상황이에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요, 교실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배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배워야지 하고 의식적, conscious하게 배우고요. 또 배울 내용이 명시적으로 딱딱딱 제시됩니다. explicit하게 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선 학습하면 여러분도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가지 않나요? 목이 좀 뻣뻣해지지 않나요? 동기 유발에 대한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 배우기 때문에 제한된 언어 입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한된 언어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언어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언어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때 스티븐 크라슨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acquisition, 즉 습득, learning, 학습은요, 상호 보완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학습으로 한 거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동학습자에게, 어린이 학습자에게 그림책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황 안에서 그래도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은요,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을 100%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습득을 도울 수 있는 거 바로 그림의 힘입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도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림은요, 정말 아동학습자에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림을 딱 보고, 아,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림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기 전에 그림 읽기를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거를요, 바로 picture wal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icture walk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background knowledge도 한번 생각하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은 아이들한테 사고력, 상상력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실감나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100마디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요, 그림 하나 딱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A picture can tell 1,000 words,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아이들은요, 그림과 글의 내용을 해석하면서요, 상상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 갭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 안에는요, 다양한 색채, 보기 좋아, 모양, 선, 그리고 다양한 공간 배치, 그리고 그림책 자체를 여러 가지 매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팍 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 안에는 작가가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 등을 경험하면서요,
아이들의 창의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힘 정말 대단하죠. 특히 우리가 지금 같이 영어를 배우고 있는 EFL 상황,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는요, 그림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배울 때도 훨씬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모국어로 알고 있는 본인의 지식을 그림에다 딱 붙이고, 아, 그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언어 노출을 제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왜요?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휘, 표현을 습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기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목표 언어로 생각하고, 목표 언어로 생각한 거를 뭔가 만들어내는,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책으로 스토리텔링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의 평생 독서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책 잘 읽는 친구들 무슨 능력이 있죠? 학습 능력이 있죠? 학습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림책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요, 영어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의 전반적인 교육에 방점을 찍을 때가 많아요. 영어 교육이지만 교육에 방점을 찍고 영어를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참 의미 있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의미가 참 많은데요, 아동 영어 교육에서의 정의를 여러분도 내리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Bye for now.